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단은 과학자는 어떻게 탐구할까요? 에서 실험 결과를 정리하고 해석해 볼까요?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번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은 자료 변환과 자료 해석의 의미를 알 수 있고 주어진 자료에 특징이 드러나게 표로 변환하고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선생님,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인펜 잉크의 색소 분리하기 실험의 결과를 한번 발표해 볼까요? 선생님,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백 박사님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선생님, 검은색 사인펜은 아래쪽에서부터 남색, 진보라색, 보라색의 순서로 색소가 나타났습니다. 빨간색 사인펜은 아래쪽에서부터 연분홍색, 분홍색, 주황색, 노란색의 순서로 색소가 나타났습니다. 파란색 사인펜은 아래쪽에서부터 하늘색, 진하늘색의 순서로 색소가 나타났습니다. 백 박사님이 실험 결과를 잘 발표해 주었는데요.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서 색소의 색깔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이 점에 유의하기를 바래요. 우리가 실험 결과를 알아보았는데요. 실험 결과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두 박사님이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까? 네, 선생님. 저는 표나 그래프로 바꾸어 나타내면 좋을 것 같아요. 전 박사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아, 그래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고요. 저는 실험 결과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였으면 좋겠어요. 두 박사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실험 결과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표나 그래프로 바꾸어 나타내기, 그리고 실험 결과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기라고 이야기해 주었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실험 결과가 잘 드러나게 표로 한번 나타내 볼 건데요. 먼저 표의 제목을 정해 보겠습니다. 혹시 표의 제목을 한번 이야기해 주실 박사님 있으십니까? 네, 선생님,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전 박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세요. 표의 제목은 다르게 한 조건에 따라 실험 결과로 나타낸 것을 제목으로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인펜 색깔을 달리했으니까요. 사인펜의 색깔에 따라 분리된 색소라고 표의 제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전 박사님의 이야기처럼 다르게 한 조건에 따라 실험 결과로 나타낸 것을 제목으로 정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사인펜의 색깔에 따라 분리된 색소로 우리가 표의 제목을 한번 정해봅시다. 표의 가로줄과 세로줄에 적어야 할 항목도 한번 정해보고 줄의 개수도 한번 정해볼 건데요. 백 박사님이 이번에는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선생님, 이번에 제가 이야기할게요. 표의 가로줄에는 사인펜의 색깔을 쓰고 세로줄에는 분리된 색소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로줄에는 다르게 한 조건인 사인펜의 색깔을 써야 하므로 실험에 사용한 사인펜의 개수를 고려해서 가로줄의 개수를 3개로 하고요. 세로줄에는 3가지 사인펜에서 분리된 색소를 모두 써야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세로줄의 개수는 8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표의 가로줄에는 사인펜의 색깔을 쓰고 세로줄에는 분리된 색소를 쓰고 그러니까 가로줄의 개수는 3개, 세로줄의 개수는 8개로 하면 되겠군요. 그러면 우리가 표의 첫 번째 가로줄과 첫 번째 세로줄에 어떤 내용을 쓰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 그러니까 가로줄의 제목을 사인펜의 색깔이라고 쓰고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세로줄의 제목은 분리된 색소라고 쓰고 3가지 사인펜에 잉크에서 분리된 색소를 한 번씩 쓰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직접 실험 결과를 표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사인펜의 색깔에 따라 분리된 색소에 해당하면 동그라미표, 해당하지 않으면 X표를 한번 표시해 보세요. 네, 선생님. 복작. 선생님, 저희가 실험 결과를 이렇게 나타내 보았어요. 여러분, 두 박사님께서 정말 표로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를 잘 해주었네요.
표를 보고 알 수 있는 점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겠나요? 네, 선생님. 검은색 사인펜은 남색, 진보라색, 보라색, 연분홍색. 아니요. 연분홍색은 안 나타났네요.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 나타났고요. 세 가지 색소가 나타났고요. 빨간색은 연분홍색, 분홍색, 주황색, 노란색 네 가지 색소가 나타났습니다. 파란색 사인펜은 하늘색과 진하늘색 두 가지 색소가 나타났습니다. 세 가지 사인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색소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군요. 그렇다면 여러분, 실험 과정에서 고치거나 더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백 박사님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네, 선생님. 저희가 실험할 때 종이컵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종이컵에 막대 모양 거름종이가 이렇게 붙어서 사인펜 잉크의 색소의 이동이 조금 더디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점을 고치면 좋겠냐 하면요. 저희가 종이컵을 3개를 이용했는데 종이컵을 3개로 하니까 물의 높이가 조금 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이컵을 하나로 하거나 아니면은 그 페트리 접시를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전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이렇게 더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종이컵 대신에 스탠드를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어요. 선생님도 여러분의 생각에 동의해요. 종이컵 대신에 스탠드나 페트리 접시를 사용해서 실험을 했다면 좀 더 정확한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험한 내용 그리고 측정한 결과를 표로 바꾸는 활동을 해보았죠. 네, 이렇게 관찰한 내용이나 측정한 결과에서 얻은 자료를 표나 그래프 등의 형태로 바꾸어 나타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료 변환이라고 해요. 네, 맞아요. 백 박사님. 관찰한 내용이나 측정한 결과에서 얻은 자료를 표나 그래프 등의 형태로 바꾸어 나타내는 것을 자료 변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료 변환을 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선생님, 전 박사님. 네, 자료 변환을 하면 자료의 특징을 한눈에 비교하기가 쉬워요. 그래요, 전 박사님. 자료 변환을 하면 자료의 특징을 한눈에 비교하기가 쉬워져요. 그러면 전 박사님,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을 생각하고 자료 사이의 관계나 규칙을 찾아내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선생님, 그건 자료 해석이라고 해요. 맞습니다, 전 박사님.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을 생각하고 자료 사이의 관계나 규칙을 찾아내는 것을 자료 해석이라고 해요. 자료를 해석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표에서 가로줄과 세로줄의 값이 나타내고 있는 관계를 찾습니다. 그리고 표에 나타난 규칙을 찾습니다. 그리고 규칙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면 그 까닭이 무엇인지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실험 방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확인합니다. 이것들이 자료를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네, 선생님. 이렇게 우리가 실험 결과를 정리하고 해석해 보는 활동을 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일단은 과학자는 어떻게 탐구할까요? 에서 마지막 시간 결론을 내려볼까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